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안전한 사회행위 가처분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행위 가처분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물건에 한해서만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예전에는 예고등기란 게 있었습니다. 재판이 들어가면 재판 중이다라는 거를 예고등기라는 걸로 알려줘서 이 물건은 다툼이 있으므로 입찰자들은 조심해라 라는 걸로 알려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가처분이란 것도 있었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가처분만 있고 예고등기가 없다면 다툼이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고등기는 재판 들어가야 나오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경매 그 물건 분석 글을 잘못된 글을 보다 보면 후순위 가처분은 무조건 소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고등기가 있었을 시절에는 가처분만 있으면 소멸이 맞겠죠. 그러나 예고등기가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예고등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후순위 가처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써놨겠지만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가처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다 봐야만 하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게 나오면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됩니다. 게다가 그냥 가처분도 아니고 사회행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여기서 계속 맨날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것만 일단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등기부를 보시면요. 2006년 7월 5일 날 노씨가 매매로 집을 샀고요. 그 다음에 2013년 3월 5일 날 다른 노씨가 매매로 샀습니다. 왠지 이상하죠? 이 같은 노씨에다가 72년생이고 74년생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2013년도 5월 16일 날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사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즉 원래 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이 노씨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바뀜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을 말소해달라, 없애서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되돌려달라, 그런 가처분을 건 거죠. 가처분을 걸고 그 다음 뭘 했을까요? 당연히 소송을 했겠죠. 소유권 말소 소송을 했겠죠. 만약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개념은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전된 거는 말소가 돼서 원래 소유자인 노씨에게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현재 그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있겠죠? 현재 바뀐 노씨 상태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매 진행은 누가 했냐? 좀 내용을 봐보시면요. 근저당권자가 했습니다. 우리은행인데요. 경매 진행 신용보증기금이 했네요. 신용보증기금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2016년 2월 25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요. 잘 보시면, 순서대로 봐보시면, 원래 노씨가, 72년생 노씨가 소유자로가 있는 상태, 그리고 2006년 7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3월 5일이잖아요. 여기는 2013년 2월 25일입니다. 즉, 날짜가 어느 게 더 빠르나요?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근저당이 더 빠르죠. 즉 순서가 매매 1번, 그 다음에 근저당 2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3번, 그 다음에 4번 가처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했다면 3번이 없어지죠. 그리고 패소를 했다면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3번이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살아있죠. 근저당은 말소 기준이 되어서 살아있게 됩니다. 즉, 이 소유권 이전이 된 이 노씨의 소유권 이전이 된 것과 무관하게 말소 기준이 근저당이 돼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소유권 이전이 1번이고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저당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행위 가처분이 됐다.
가처분이 됐다. 그러면 이 2번이 소멸이 되잖아요. 소멸이 되잖아요. 자, 이게 여기서 있어서 근저당이 소멸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일단은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잡은 근저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행위 가처분으로 인해서 이 근저당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물건은 낙찰받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물건에 있어서는 순서가 1번, 2번, 3번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게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이유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가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호순이 가처분이 있지만 사행위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긴 하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는 상관이 없는 가처분이므로 신경 쓰지 않고 입찰되는 물건이고 그냥 직권으로 낙찰되면 총다툼기로 직권으로 말소되는 가처분이므로 문제가 안 되는 가처분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가처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올리기도 하고 올릴 예정이기도 하지만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 단지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되죠. 가처분권자, 즉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가처분을 걸은 거에 재판을 걸은 승소와 패소 이 두 개의 조건을 보고 승소와 패소가 됐을 때 둘 다 경매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매의 영향은 여기 피보증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뭐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는 가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등기부가 바뀌는 건지 보고 그리고 나서 경매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